자, 로그인 기능을 갖는 마이 앱 프로그램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 전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 화면에 누구의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 누구의 정보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죠. 빈칸으로 나왔었죠. 그 부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값이 저장이 되면 이 이벤트가 자동으로 생겨요. 근데 이 이벤트에서 노티파이어를 이용해서 텍스트 id.text 님의 회원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텍스트 id.text는 여기서 스토어 밸류 하고 나서 저장이 되면 이게 실행이 되는데, 스토어 밸류 저장을 하고 나서 이니셜라이즈를 호출을 하니까 이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에서는 텍스트 id.text를 빈칸으로 만들어 버리죠. 아무 글자가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누구님의 회원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프로그램 짜다가 사용되지 않을 때 요걸 disable 지워도 되지만 그냥 disable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동작하지 않는 게 되고요. 여기에서 요 부분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call 저장이 됐으니까 show alert에서 무슨 누구누구 님의 회원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 회원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말이죠. 그 스크린 1의 프로그램은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해야 되는 일은 텍스트 창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텍스트 창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걸로 get value 해가지고 타이니DB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업 회원 등록할 때는 마찬가지로 요 텍스트 아이디 가지고 요 get value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드 값을 써주기로 했죠. 이 코드 값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타이니웹DB는 여러 사람이 쓰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할 만한 코드를 하나 우리가 설정을 해서 어떤 id 값을 저장을 할 때 얘가 태그가 되는데, 태그 앞에 얘를 붙여주는 거죠. 이 코드 값을. 그러면 아무도 이 코드 값을 갖는 태그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저장할 수 있게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테스트할 때 이걸로 작업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 태그를 이제 프로그램 완성되면 이 태그를 예를 들면 언더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 그거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 타이니웹DB에서 새로운 태그들로 시작을 하게 되는 셈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살펴보면 로그인 할 때 요거 저장한다. 저장할 때 다른 사람하고 중복되지 않게 코드를 첨부해서 태그를 만들어서 저장한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할 때도 요 코드를 추가해서 id 값을 태그로 하는 값을 이제 저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로그업 할 때, 회원 가입할 때는 처음에는 창이 아이디 패스워드 창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창이 둘밖에 없으면 처음에 로그업 버튼을 눌렀을 때, 회원 가입 버튼 눌렀을 때 다른 창들이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true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 창이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입력을 하고 다시 로그업 버튼을 회원 등록을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타이니웹DB에서 그 아이디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건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getValue로 타이니웹DB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가져오면
getValue라는 이 메소드에서 다 처리를 해요. 여기서도 값을 가져오고 여기서도 값을 가져오는데 둘이 처리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처리되는 로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모드라는 변수를 사용했어요. 얘는 로그인이라는 모드, 얘는 로그업이라는 모드, 이렇게 해서 getValue에서 그걸 다 처리하는데 getValue는 값을 가져오기만 하면 이 getValue가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getValue가 호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모드 값에 의해서 로그업일 때는 이렇게 하고 로그인일 때는 이렇게 한다 라고 코드를 나누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프로그램 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이 동영상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스크린인데, 두 번째 스크린에서 해야 될 일은 일단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크린 1에서 스크린 메인을 호출할 때 이 회원 정보를 가지고 호출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 정보가 제대로 넘어왔는지 여기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마이 앱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 거고, 실제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머에 딸려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값이 제대로 넘어왔는지를 여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타이니웹DB에서 한글이 깨져요. 한글이 깨집니다. 이따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이니웹DB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테스트용 DB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 이 커스텀 웹DB를 사용을 하면 이런 한글도 잘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스트용 타이니 웹DB에서는 한글이 처리가 안 된다, 이런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처리해야 될 거는 요거 표시해 주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버튼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로그아웃하고 그 다음에 회원 탈퇴하는 요 두 가지 버튼을 처리하는데, 로그아웃 할 때는 어떤 일을 해주냐면 이제 여기에서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로그아웃 하면 첫 번째 창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첫 번째 창에 있었던 로그인 했었던 정보는 다 없애줘야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모두 초기화를 시켜줘야지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회원 탈퇴하는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의 정보를 지워줘야지 되는데, 여기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어요. 이 테스트용 타이니 웹DB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해요. 자, 이게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게 왜 삭제가 불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얘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DB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값을 지운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거와 같은 태그의 값을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악의로 어떤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이 해놓은 값들을 막 지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태그를 알아야만 지우는 거지만. 그래서 이 테스트용 타이니 웹DB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태그에 요 정보를 다 지워버렸는데 이게 지워지지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DB가 이걸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빈 리스트로 저장을 하는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그는 살아있고 요 아이디, 네임, 폰, 이메일 이런 값들만 없어지는 걸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아이디로 새로 가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누군가 한번 사용을 했었다면 그 아이디로 다시 회원 등록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우리가 이 테스트용 타이니 웹DB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고, 우리가 커스텀 웹DB, 이게 커스텀 웹DB 사용하는 방법이 내가 만든 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좀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이걸 따라서 만들면 한글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커스텀 타이니 웹 DB를 궁극적으로는 사용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 타이니 웹 DB 쓰는 앱을 만들려면. 자, 이제 그렇게 알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테스트에서는 그냥 이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태그가 없어지지는 않고 이 내용만 빈 걸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reen1.other screen close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로그아웃을 하거나 회원 탈퇴를 하거나 할 때 다시 스크린 1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스크린 1으로 돌아갈 때 이니셜라이즈가 아니고, 처음에 프로그램 뜰 때는 이니셜라이즈잖아요. 그런데 얘가 다시 돌아갈 때는 screen1.other screen closed라는 이벤트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이벤트 안에서 로그인 정보를 초기화해 주는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스크린 메인으로 가는데, 자, 스크린 메인 내가 이미 프로그램을 좀 해놨습니다. 자, 스크린 메인이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되면, 자, 디자인 창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레이블이 있어요. LBL ID서부터 LBL 이메일까지의 이 레이블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서 스크린 1에서 스크린 메인으로 넘겨준 그 리스트. 자, 스크린 1 잠깐 보면, 스크린 1의 블록을 보면, 스크린 1에서 로그인이 성공하면, 로그인이 어디서 성공하나요? 여기서 성공하죠. 여기서 이제 로그인이 성공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로그인 성공하면 open another screen with start value, 스크린 네임은 스크린 네임 메인, 그 다음에 스크린 밸류는 info. 이 info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 놨던 리스트란 말이에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정보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을 메인으로 보내줘요. 리스트를. 그러니까 이 스크린 메인에서는 그 값을 처음에 스타트 밸류로 받잖아요. 여기 컨트롤에 보면 여기 스타트 밸류가 있어요. 요 스타트 밸류로 받는데, 스크린이 열리면서 스타트 밸류로 스크린 1에서 넘겨준 그 리스트를 받는데, 그 리스트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이디가 태그고,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폰, 이메일 이렇게 5개의 값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이 스타트 밸류를. 그래서 이 스타트 밸류에서 첫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리스트 값을 끄집어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름을 한글로 썼을 때 한글이 깨져서 나타나더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하는 버튼이 클릭이 되면 close screen with value, result는 logout 이렇게 했어요. 자, 로그아웃 할 때 이게 이제 이 로그아웃 하면 그 첫 번째 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클로즈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클로즈 스크린이 보면 그냥 클로즈 스크린이 있고 클로즈 스크린 with value resul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클로즈 스크린 하면 그냥 첫 번째 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클로즈 스크린 with value result 하면 로그아웃이라는 값을 가지고 첫 번째 창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n delete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해 준 코드죠. 언더바 두 개를 썼어요. 나는 언더바 두 개를 쓰는 이 코드 값에 코드 값을 태그로 하고, 지금 스타트 밸류에 가져온 첫 번째 값은 뭐예요? id란 말이죠. 그 id를 요 태그로 해서 스토어를 하는데,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때 무슨 값을 value로 저장하냐면 empty list를 value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노티파이어를 하나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테스트 한 거예요. 테스트용이에요. 그래서 요 태그 값이 어떤 태그 값인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
그 용도로 요 show alert을 한 거고, 그 다음에 close screen with result, 아까 로그아웃 한 거나 마찬가지로 close screen 하는데 이번에는 delete라는 키워드로 로그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메인 스크린 메인은 간단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요 지금 설명한 여기 표시하는 거는 아마 없을 거고요. 로그아웃 회원할 때도 어쩌다 쓰는 거고, 실제로는 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짰지만 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스크린 메인의 주 역할입니다. 지금은 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창으로 클로즈 스크린에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스크린 1에서 그 부분을 어디에서 봤냐면 여기서 봤습니다. 자, 스크린 1에 Other Screen Closed라는 이벤트에서 받아요. 어디에 있냐면 스크린 1을 누르고 이니셜라이즈 여기 있죠? 그 밑에 바로 Other Screen Closed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어떤 값을 우리한테 주냐면 Other Screen Name, 스크린 네임이 스크린 메인이잖아요. 메인이라는 네임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를 주는데, 리절트는 아까 로그아웃하고 딜리트라는 두 가지 리절트를 보내줬잖아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이게 스크린 메인에서 넘어온 스크린 1에서 되돌아온 화면이라면, 그렇다면 그냥 이니셜라이즈 시키고, 이니셜라이즈 시키니까 로그인 창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인포를 빈 칸으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리절트 값에 의해서 구분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로그 아웃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일 때는 어떻게 하고를 구분해서 처리한다면 여기에서 리절트 값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내가 이 소스 코드를 올려줄 텐데 프로그램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스 코드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했는데 그 파워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파이썬 배우면서 뭐 플로우 차트 같은 거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려면 플로우 차트를 설명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내가 플로우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그 부분을 여기에서 같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짠 프로그램도 있고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회원 가입 부분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회원 가입 부분은 아이디와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이제 6개의 입력 창이 있었잖아요. 아이디와 회원 정보 입력하고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타이니웹DB에서 일단 아이디 정보를 읽어 와야지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아이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저장되어 있다면 아이디가 중복되어 있다고 출력하고 초기 상태로 돌아가면 돼요. 만약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아이디 값을 키로 만들어서 저장하는데, 이때 우리가 코드를 앞에 붙여서 만들었어요. 아이디를 키로 하고 나머지 5개의 정보를 인포 리스트로 만들어서 타이니웹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이 다 됐으면 저장되었다고 출력하고 다시 초기 상태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로그인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플로우 차트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자, 타이니웹DB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세이브할 때 타이니웹DB에 get value,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값을 가져올 때 get value 할 때 로그인하고 로그업, 회원 가입 두 가지 경우에 둘 다 모드를 세팅해 줬죠. 하나는 로그업이고 하나는 로그인이에요. 자, 소스 코드 보면 여기죠. 자, 로그인 할 때 값을 읽어오면서 모드를 로그인으로 바꿨고, 로그업 할 때 값을 읽어오면서 로그업으로 모드를 세팅해 줬죠. 그 부분이에요.
자, 모드가 로그업이면 이게 회원 가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장된 아이디라면 아이디가 중복됐다고 쓰고 초기화하면 되고, 만약에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info를 만들어서 스토어 밸류 해서 초기화하면 된다. 그 부분입니다. 자, 요거가 플로우 차트고요. 만약에 이제 모두가 로그인이면 로그인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got value에서 모두가 로그업이면, 그렇죠. 로그업이면 만약에 value from webdb가 빈 게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아이디니까 아이디 중복이라고 출력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값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서 스토어를 하는데, 저장을 하는데, 이때 id 값을 코드에 붙여서 만든 태그에 요 리스트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 리스트의 이름은 info입니다. info.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이 끝나면 아무개님의 회원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초기화는 뭐였죠? 다시 한번 보면 이 네 칸은 안 보이게 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나오는 게 초기화예요. initialize. 자, 그래서 이제 로그업 부분은 이렇게 코딩이 됐고요. 자, 이제 로그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값을 가져오고 코드를 로그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드가 로그인이면 이러한 로직이 실행이 되는데, 이게 더 복잡해요. 한번 더 살펴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타이니웹DB에서 아이디 정보를 읽어와서까지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읽어와서 gatValue 이벤트가 생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가 로그인해서 아이디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저장된 아이디인가 아니다 그러면 찾을 수 없는 아이디라고 쓰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는데 value from webdb의 length가 0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탈퇴한 경우예요. 탈퇴한 경우에는 이게 아예 없으면 여기에서 없다라는 게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내용만 없는 거잖아요. 리스트의 값만 없는 거니까 리스트의 내용이 제로라면 이거는 탈퇴한 아이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로직이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값이 없거나 아니면 탈퇴한 아이디도 아니라면 이제 진짜 로그인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info에다가 저장을 하고, 패스워드가 사용자가 패스워드 창에 입력한 것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패스워드가 맞는지를 비교해서 아니면 실패라고 쓰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맞다라고 하면 로그인 성공이라고 쓰고 스크린 메인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그릴 수 있으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굉장히 명확해지고, 여기서 비교하는 모드가 로그인이냐 로그업이냐 하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다이아몬드 형으로 이렇게 만든 요거는 if문이 되는 거예요. 요건 if문이 되는 거고, 요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은 그냥 실행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직이 생겼고요. 그 로직을 로그인 부분을 한번 코드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로그인이다. 모드가 로그인이면, 자, 돌아가면서 볼게요. 로그인이면 로그인이라는 얘기죠. 여기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value from webdb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value from webdb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got value라는 이벤트가 우리에게 두 개를 갖다 주는데, 하나는 tag from webdb가, 하나는 value from webdb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그로 어떤 value를 읽었느냐에 따라서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태그가 하나니까 value from webdb를 가져왔을 때
그렇죠? value from webdb를 가져왔을 때 그게 빈칸이라면 id를 찾을 수 없는 거죠. 읽어온 값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id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출력을 해주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플로우 차트에서 요 부분입니다. 찾을 수 없는 id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가져오긴 가져왔어요.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인포가 인포라는 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인포가 자, 이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값을 가져왔는데 value from webdb의 length가 0이면 이렇게 한 탈퇴한 id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글로벌 인포가 아니고 요게 value from webdb 요겁니다. value from webdb의 length가 0이 아니면 이라는 뜻은 값을 제대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0이라는 얘기는 뭐죠? 0이라는 얘기는 탈퇴했다는 얘기예요. id는 있는데 length가 0이니까 얘는 탈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제대로 된 회원 정보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 회원 정보를 info라는 곳에 이제 복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텍스트 박스에 있는 그 텍스트와 요 info에 있는 두 번째 패스워드가 id 패스워드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두 번째 리스트 값이거든요. 걔가 같으면 로그인이 성공했다는 얘기고, 아니라면 로그인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자, 성공을 하면 스크린이 메인으로 이동을 하죠. 자, 한번 보면 여기서 값이 0이 아니면 db를 info에다 넣고 패스워드가 맞는지 확인해서 틀리면 실패해서 이니셜라이즈로 가는 거고, 맞으면 로그인 성공 표시해주고 스크린 메인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패스워드가 입력한 패스워드와 db에 있는 패스워드가 같으면 로그인 성공하고 스크린 메인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 info 리스트, 지금 데이터베이스 받은 그 5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 메인 스크린으로 간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if가 아닌 거,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달라요. id는 맞는데 패스워드가 다르다. 그러면 로그인 실패라고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하죠. 야, 우리가 매일 쓰는 로그인이 이렇게 복잡한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사실 더 추가를 한다면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빌드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빌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로그인을 어디 갔습니까? 자, 녹스 창에 이렇게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럼 이제 어플 설치가 완료가 됐고, 자, 로그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나는 이 앱을 처음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까 코드 값을 바꿔줬잖아요. 코드 값을 강병이 5280 언더바 이렇게 바꿨으니까 나는 완전히 처음 상태예요.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id가 abcd acbd라고 하고 패스워드를 1111 이렇게 하고 로그인하면 당연히 아이디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겠죠. 여기는 내가 만든 아이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원 가입을 하고 아이디를 abcd 패스워드를 1234 패스워드 한 번 더 1234. 사실은 요 패스워드 부분도
요 패스워드와 요 패스워드가 같아야지 되잖아요. 그거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도 생략을 했네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름을 넣어주는데 일단 한글로 써볼게요. 이 한글이 깨지는데 일단 강병익이라고 쓰고 010 111 2222 이렇게 써주고 이메일도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로그인을 한번 회원 가입을 해야겠죠? 회원 가입하겠습니다. 그럼 ABCD님의 회원 정보가 저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ABCD 1234 하고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돼요. 로그인 성공 나오고 이렇게 넘어갔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한글이 깨진다. 한글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을 쓰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타이니웹DB를 테스트용 타이니웹DB를 사용을 하면 한글이 깨진다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CD가 있는데 그냥 ABCD를 그냥 로그아웃 한번 해볼게요. 로그아웃 그리고 ABCD 1234 하고 로그인하면 다시 들어가겠죠? 다시 들어가고 로그인 성공했는데 이번엔 이 사람 회원 탈퇴를 해보겠습니다. 회원 탈퇴. 자, 그러면 요 아까 말한 코드 뒤에 ABCD라는 아이디가 있는 게 지워진 거고요. 다시 한번 ABCD 1234 이렇게 하고 로그인하면 탈퇴한 회원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에 ABCD 1234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지워지지 않네요. 이것도 다 지워 놔야지 되겠군요. 여기서 비저불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지워 놔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 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디가 중복돼 있어요. 왜냐하면 ABCD는 아까 처음에 회원 등록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없지만 다시 회원 가입을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로그인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패스워드 체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 됐고요. 요 부분만 지금 요게 다 지워지게 나와야지 되겠어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그 부분만 바꿔주면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박스가 전부 요 두 개만 지워졌었는데 그 밑에 것도 다 지워져야지 된다. 그래서 텍스트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두 개. 패스워드하고 텍스트 박스하고는 서로 다르게 동작해요.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텍스트 아이디를 빈칸으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메일도 빈칸, 텍스트 네임도 빈칸, 텍스트 폰도 다 빈칸으로 바꿔주고요. 텍스트 패스워드도 빈칸, 그 다음에 텍스트 패스워드 2도 빈칸 이렇게 다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니셜라이즈까지 끝났습니다. 좀 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긴 프로그램이었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든지 간에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돼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내가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이런 플로우 차트예요. 이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만 있으면 이건 프로그램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과정을 연습을 하기 바라고요. 최종적인 로직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타이니웹DB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올 때 그 값을 가져와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getValue라는 이벤트
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뭔가를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got value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건 아마 타이니웹DB의 좀 한계 중에 하나예요. 별로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하여간 got value를 치면 그 got value tinydb.get value 하면 got value 이벤트가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값이 왔는지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짠 프로그램의 전체 로직은 이런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동작을 합니다. 자, 긴 그 강의였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